도심 곳곳 근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들끓었던 골목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고소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서민의 마음까지 다독여주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 풍경여지도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대구광역시입니다. 세 개의 봉우리가 굴곡을 이루고 있는 앞산은 대구 분지 남쪽을 에워싸고 있는 명산입니다. 해발 660m로 그리 높다고 할 순 없지만 토끼 조형물이 놓인 전망대에 서면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심 전경이 펼쳐지는데요. 달 안에 있는 토끼를 형상한 거대한 조형물에는 다양한 소망 문구가 가득합니다. 행복, 소망, 화목 등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문구들. 그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소중한 순간을 저장해보기도 하는데요. 이름처럼 평범한 동네 산처럼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앞산. 탁 트이고 그러니까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잘 못 갔거든요, 아이랑. 근데 여기 오니까 좀 기분도 상쾌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냥. 다양한 즐거움이 숨겨진 앞산 전망대. 스마트폰 전용 앱을 설치하고 유리 난간에 새겨진 QR코드를 인식하면 드론으로 촬영한 대구 관광 명소 12곳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직접 가지 않고도 영상으로 떠나보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특색 있는 관광 지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기 전망대에서부터 누운전까지 450m 구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곳곳에 쉼터, 포토존, 경관 조명, 체험용 콘텐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앞산공원이 처음으로 한국 관광 백선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가지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이곳은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는 밤이면 더 눈부신 존재감을 뽐냅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토끼가 사는 보름달이 앞산에 걸리면 발 아래 불빛이 가득 수놓아지는데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옛날에 서울 갔을 때나 일본 갔을 때보다도 더 좋은 것 같고 제 고향 도시다 보니까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골목길의 도시, 대구의 매력이 더 돋보이는 밤.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오는 다채로운 빛의 향연은 전망대를 오가는 길에도 가득 펼쳐집니다. 빛으로 피어난 꽃송이들과 방언으로 맛깔스럽게 살아난 덕담까지 화려한 조명으로 길을 밝혀주는데요. 오래도록 잠들지 않는 대구의 아름다운 밤을 마음껏 품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는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푸른 담쟁이 넝쿨이 고풍스러운 멋을 자랑하는 이곳은 바로 청라 언덕인데요. 담쟁이가 휘감은 고가다리를 지나 언덕에 오르면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 청라언덕은 개화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서양식 주택 3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스위스 주택은 붉은 벽돌 건물에 기와지붕을 얹은 형태로 전통 한식과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구 읍성을 철거할 때 남은 돌을 주춧돌로 사용하기도 한 스위스 주택에서는 근대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택 정원에는 의료 선교사 존슨 박사가 심은 대구 최초의 사과나무 자선목이 있는데요. 보호수 1호로 지정됐던 이세목이 죽고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 다른 사과나무와 접붙이기를 해 기른 새 그루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구를 사과의 주산지로 만든 유서 깊은 사과나무부터 서양식 주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선교사 주택까지 근대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인데요. 그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걸어오면서까지 생각보다 길이 되게 잘 갖춰져 있고 조용해서 저희는 부산에서 왔는데 네, 부산이랑 좀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근대의 그런 역사나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근대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청라원덕은 한때 민중의 함성으로 뒤덮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1919년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도심으로 모이기 위해 지나다녔던 3.1 만세운동길. 당시 울창한 소나무숲 오솔길로 일본군의 감시를 피하는 비밀 통로 역할을 했는데요. 언덕 아래 90개의 계단으로 된 3.1 운동계단에는 태극기가 휘날리며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장날에 그때 우리가 위장하기 좋았겠죠. 남학생들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장 보러 가는 모습으로 여학생들은 세숫대야에 빨래를 담아가지고 빨래터에 가는 모습으로 서문시장에서 집결을 했습니다. 지나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1 만세 운동길 길을 갖다가 연결해 두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어린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갔을 이곳. 3.1운동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돼 있어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역사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3.1) 운동길에서 이어지는 한 골목에 들어서면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저항시인 이상화 고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4년간 머물렀던 집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분위기가 엿보이는데요. 항일운동에 앞장서고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한 창작 활동에 전념했던 이상화 시인의 삶과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1919년 대구에서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 개성학교의 연락책을 만든 등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고 기역당 사건, 이종함 사건, 또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던 형 이상정을 만나러 갔다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혹독한 옥보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시인이 떠나고 없는 고택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석류나무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나무를 바라보며 조국을 잃은 서름과 한을 달랬을 시인의 생전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유족과 문인의 고증을 통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고택은 마치 그리운 고향집처럼 포근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이상화 시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안채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은 물론 손때 묻은 세간까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애국지사였던 형 이상정과 주고받은 편지도 전시돼 있는데요. 서로를 걱정하는 형제 간의 넘치는 오해와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단출하지만 시인의 큰 뜻을 품고 있어서인지 마음까지 넉넉히 채워지는 공간인데요.
잘 전달돼야 되는 문화유산들인데 이런 고택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 그 후세들한테 조금 이제 좀 메마른 정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는데 여기로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예전에 그런 애국심 같은 것들이 다시 이제 생각나고 이런 것들을 잘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랑 실제로 와서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봄처럼 따뜻한 광복을 기다렸던 이상화 시인. 고달팠던 그의 삶의 터전도 이제는 후손들의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란 봄날의 풍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는 대구. 이번에는 지글지글 맛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는 곱창 골목으로 떠나봅니다. 대구의 별미 곱창과 막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이곳. 인근에 도축장이 많아 신선하고 저렴한 돼지 부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데요. 먼저 깨끗이 손질한 곱창에 간장과 계피가루 등을 넣고 고춧가루와 사이다 등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더해 잘 버무려줍니다. 그대로 3일간 숙성시켜주면 특유의 잡내는 사라지고 육질이 더 부드러워지는데요. 숙성된 돼지곱창과 염통꼬치, 그리고 막창이 어우러진 푸짐한 한상. 한껏 몸을 달군 불판 위에 올려 양념이 타지 않도록 자주 뒤집어주면 어느새 바삭하게 구워지는 곱창. 고소한 냄새부터가 예술인데요. 부드러운 곱이 흘러나와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립니다. 약간 소곱창이랑 조금 다른 게 뭔가 엄청 더 부드럽고 그리고 안에 곱은 조금 적긴 한데 그거 되게 담백하고 또 되게 치즈가 안 들었는데 고소해서 치즈 맛이 조금 나더라고요. 되게 맛있어요. 이 골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냄새도 제일 안 나고 서비스도 좋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맛있는 구이도 일품이지만 곱이 골고루 퍼져 깊은 국물 맛을 자랑하는 전골도 별미인데요. 우선 미리 밑간을 해놓은 곱창을 깨끗한 물에 넣어줍니다. 그다음 후추와 고춧가루를 넣고 큼직하게 썬 대파와 양파 그리고 깻잎을 푸짐하게 더해 팔팔 끓여주는데요. 국물이 적당히 우러나면 손님상에 나갈 냄비에 부어 한 소끔 더 끓인 후 당면과 부추, 버섯을 넣어 익혀줍니다. 끓일수록 걸쭉하고 진해지는 국물은 곱에서 나오는 고소함과 채소에서 나오는 담백함이 어우러져 특유의 감칠맛을 선사하는데요. 이 골목에서 한 15년, 16년 정도 영입했는데 재료를 또 싱싱한 재료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자기 맛 있는 비법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쫀득함으로 무장한 생막창까지 씹을수록 힘이 나는 서민 보양식으로 대구의 맛을 입안 가득 품어봅니다. 정겨운 돌담길을 따라 400년의 이야기를 품은 마을을 돌아보고 이색 체험으로 일상의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화끈하다는 대구의 진미,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다음 주 풍경여지도 대구광역시의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